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미국 작가로 주로 미스테리와 범죄 소설로 잘 알려진 로렌스 트리트입니다. 그의 본명은 로렌스 아서 골드스톤이며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인 다트머스 대학과 콜롬비아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였습니다. 그의 법률 회사가 문을 닫고 그는 파리를 여행하다 그곳에 정착하여 글쓰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법의 지식으로 범죄 저술에 손을 댔습니다. 미국 미스테리 작가 협회의 창립 멤버였으며 에드거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2번 돌아온 길입니다. 주인공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잡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두 번 돌아온 길, 로렌스 트리트. 밤 12시가 넘어 1시가 가까워질 무렵 작은 집들이 제법 규모 있게 들어선 써니 힐즈라는 신흥 주택단지의 지하철역에서는 몇 명의 승객이 내렸다. 크고 건장하며 핸섬한 해리는 일부러 제일 늦게 개찰구를 나왔다. 그는 모자와 장갑, 나이프를 옷 속에 감추고 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오늘 밤일지 아니면 2, 3주 후가 될지 모르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기회란 경비원 앞을 눈치채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밤이다. 계획을 세우고도 해리는 서두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날을 더 기다렸다. 3년이나 메리를 참고 견디었는데 며칠을 더 못 참겠는가. 게다가 메리는 지금 백화점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 매주 급여 봉투를 그에게 건네주고 있다. 메리는 저축액이 불어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얌전하게 급여를 내놓는다. 반면 해리도 돈을 잘 벌지만 전부 써버린다. 그는 자신의 외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옆집으로 벨마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용모가 이토록 특별난 줄은 미처 몰랐었다. 벨마 같은 여자가 어째서 진력이 나도록 서로 닮은 작은 집들이 늘어선 써니 힐즈로 들어왔는지 이상했다. 벨마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한 듯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만난 첫 순간부터 두 사람은 두 줄의 고압선이 부딪히듯 불꽃을 튕겼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열렬해졌다. 첫 번째 미래 후 해리는 즉시 야간으로 근무를 돌렸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귀찮은 문제 없이 미래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었다. 밤이 참기 힘들었다. 벌써 자기 집은 낯설게 느껴졌으며 점점 보기 싫어지고 필요하지도 않은 여자에게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작은 귀여운 고양이. 어느 날 그는 벨마에게 말했다. 그 여자한테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면 안 돼요? 벨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당신도 공범이야.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되면 위자료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당신은 돈이 좋은 모양이지? 해리가 말했다. 벨마의 검은 눈이 느리게 지켜지며 해리를 쏘아보았다. 그 후부터 해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기회가 왔을 때의 대비책으로 필름을 한 통 사서 집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지하철이 야간에는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도 조사해 보았다. 오늘 밤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니 운전석에 운전기사가 졸고 있는 택시가 한 대 있을 뿐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해리는 차도를 건너고 보도블록 위를 걸으면서
지금껏 100번 이상 국리해 온 일을 다시 검토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나이프에 손을 대보았다. 이것은 화장실에서 주운 것으로 출처를 알 리 없으며 메리 이외에는 본 사람도 없었다. 경비 초소에 가까워짐에 따라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이윽고 경비 초소 옆에까지 다다르니 심장이 꿈틀 경련을 일으켰다. 믿을 수 없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마이크 호건이 초소에 없다. 때는 왔다. 해리는 침착하게 발을 내디뎌 써니힐즈의 입구, 장식이 달린 문 건너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모자챙을 깊숙이 내려쓰고 코트깃을 올렸다. 보도로 나와 집 가까이에 가서는 정면으로 뜰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사람이 보면 좀도둑으로 알 것이다. 좋아, 이 얼간이들아. 주의 깊게 보지 말고 슬쩍 보아라. 아주 슬쩍.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다 수상한 남자가 몰래 뜰을 지나갔다고 말해다오. 자기 집에 있는 담장 모퉁이까지 가서는 침착하게 뒤로 돌아 확인해 보았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몸을 낮추고 소리를 죽이며 뛰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잘 되어 간다는 확신이 서자 흥분으로 소리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캄캄했다. 메리의 얼굴이 보인다면 나는 절대로 잔인한 인간이 아니라서 주저하고 기가 죽을 것이다. 그는 혼자 중얼댔다. 나는 현실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일 따름이다. 칼을 꺼내서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으로 물퉁물퉁한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팔을 한번 구부려 보았다. 얼굴이 굳어졌다. 낯익은 복도를 소리를 죽이고 빠르게 걸었다. 한 단 올라가서 오른쪽 문을 열고 문 바로 안쪽에 있는 메리의 침대로 다가갔다. 정신없이 여러 차례 찔렀다. 제일 두려웠던 일이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헉 하고 신음소리를 냈으나 눈은 뜨지 않았다. 몸을 획 돌려 밖으로 나왔다. 집을 한 바퀴 돈 후 침실 창 밑에서 멈추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유리창을 쳤다.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으나 그것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창을 열어놓아야지. 그렇게 하면 경찰 눈에는 틀림없이 도둑의 침입으로 보일 테니까. 시계를 보니 6분밖에 안 걸렸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계획을 잘 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 한 번 자신을 가졌다. 다시 돌아서 지하철역으로 되돌아왔다. 이것도 계획의 하나였는데 콘크리트 보도를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뛰어감으로써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였다. 들판을 지나 쓰레기장으로 왔다. 거기서 장갑과 모자를 버렸다. 경찰이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형식상의 조사, 벨마의 아파트 열쇠를 어둠 속에 버렸다. 그리고 열쇠꼬리는 호주머니에 넣었다. 언제나 쓰던 모자를 바로 쓰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 출구를 향해 걸어가서 가까운 신문 판매대 그늘진 곳으로 들어갔다. 느리고 길게 심호흡을 하고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빠뜨린 것이 하나도 없으니 실패는 없을 것이다. 벨마는 침묵을 지킬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 믿을만하고 만일 누설을 한다 해도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 더욱이 메리와 말다툼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으며 그 칼도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철 소리가 들렸다. 2명의 승객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보여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밝은 데로 나서며 지금은 잠을 깬 아까 보았던 택시 기사에게 손을 흔들면서 옆으로 지나갔다. 야간 경비원이 서 있는 조소로 향했다. 집에 돌아가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 호건과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초소 앞을 지나갔었다. 호건은 초소에서 나와
해리에게 미소 지었다. 언제나 이 시간에 돌아오시는군요. 해리도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늘 그렇죠, 뭐. 참, 언젠가 말한 필름을 사다 놓았는데 돈은 필요 없고. 아, 너무 미안해서. 지금 드릴 테니 같이 가시죠. 고맙습니다. 호건은 해리와 나란히 걸으며 성능이 좋지 않은 자기 카메라를 불평하였으나 해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자기 집 담장을 돌 때 해리는 열쇠를 꺼내어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와요. 침실에 두었으니 곧 가지고 올게요. 그는 열쇠 구멍에서 열쇠를 찌르고 돌렸다. 그런데 도중에서 맞지 않아 다시 빼서 들여다보았다. 왜 그러시죠? 열쇠가 틀린 건가요? 호건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리고 잠옷을 입은 메리가 나왔다. 아, 잘 됐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해리는 뭔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 벨마의 문과 똑같은 문에 몸을 지탱하며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메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치듯 들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눈을 떴는데 옆집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당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1945년에 처음 출판한 단편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를 살해하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내러티브는 배신, 속임수, 개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가 살인을 계획하고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 작품은 비교적 짧지만 작가의 능숙한 스토리텔링과 긴장감 넘치는 내러티브는 독자들이 도덕적 모함 속으로 빠져드는 주인공과 그의 행동의 결과를 따라가면서 독자들의 몰입을 유지합니다. 그럼 즐기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